내 아내를 고발합니다. 내하고. 예. 저희가 소개를 먼저 사연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결혼한 지 12년 차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편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씩 줬는데요. 저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자주 이번 달 카드값 구멍 났어. 내일까지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으로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투잡까지 뛰면서 아내의 카드 빚을 갚아줬는데요. 그런데도 아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쇼핑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문 앞을 가득 채운 박스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매일 카드값에 허덕이면서 정신 못 차리는 아내 어떻게 해야지 고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는 뭐 사재기 전문가도 있고 또 하니까 다 이것들을 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인공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이 좋은데? 뭐야 이게 끌고 나온 거야? 손잡고 나온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앉으십시오. 예. 두 분이시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민이시라고 저희한테 지금 결혼 12년 차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딱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생활비로 월 일정 금액을 얼마씩을 주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년 동안 제가 매달 일정한 날에 그 금액을 12년 동안 꼬박꼬박 줬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처럼 배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이제 했으면 이제 아내는 나가야 되는 돈들과 뭐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는 손이 이렇게 약간 확 올라왔어 지금. 약간 배에서 나온 계획이 없어요. 대략 월 한 200, 300 정도가 빵꾸가 나는 300이요? 예. 너무 많은데? 회계가 그 정도면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빵꾸가 나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면은 출연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뭔가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헤어샵, 뭐 메이크업, 옷을 새로 구입하고 이런 게 나오면 너무 예쁘다 이거. 착장을 이게 살림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죠. 지금 이런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주리 마다님이 계속 오늘 예쁘다. 오늘 예쁘다. 계속 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가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택배가 계속 온다 그러고. 아니 근데 이제 500만 원이라는 평균 예.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500만 원만 저한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500은 주지만 그 따로 저희가 카드나 이런 거 계산하는 돈은 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주고 본인이 줬다는 돈은 총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이게 네.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세 가족, 아이가 한 명 있으니까 그렇죠? 네. 세 가족의 생활비를 저희가 좀 미리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매달 딱 정확한 금액을 입금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생활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 700만 원? 잠깐만 이게 어떻게 매달 나가는 게. 식비 120. 보험료 200? 이게 진짜 보험이 200이 나가네요. 거기다가 이자랑 공과금 합치면 일단 250이 500 받는 거에서 나가는 그렇죠. 건 거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저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보험료는 왜 저렇게 많이 나오냐면 저희 세 가족도 보험이 한 개씩 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을 좀 여러 개를 들었고 그건 이제 대비로 해놓은 거니까. 네, 양가 부모님의 보험비를 다 내드려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다 500만 원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뭐 용돈 드리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기타 등등 다 지출이 되고 나면 저한테 들어오는 생활비는 200만 원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남편 모임비는 뭐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디 가면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들어. 거기에 근데 저희 카드로 생활비를 안 줘요. 안 주고 그게 다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개인 생활이? 아,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도 되는 거죠? 예. 벌써요? 이게 예. 저 자료를 제 아내분이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제 아내? 제 아내분이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제 아내 굉장히 거리감을 제 아내분이 보낸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저는 거리감 지금 있어요. 처음 보는데 예. 저는 처음 보는데 일단 저희 이제 부모님의 한 분은 연세가 되셔가지고 그 종신보험 15년이 완납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나가고 있지 않고요. 내가 볼 때는 저 보험료가 한 110에서 120 정도인데 뭐가 좀 더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내려가네요. 남편 모임비 저거는 제 카드로 순수히 제 카드로 하고 제가 따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뭔가 조금 모르고 계시다. 제 아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 아내분이 지금 금액이 130만 원이 마이너스 돼야 돼 일단 저 금액에서.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본인의 카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얘기 본인이 아닙니까? 카드를 결제를 했으면 예, 예. 그것도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카드라서 저한테 이제 얼마나 쓴 거에 대한 걸 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골프를 더 많이 쳤다던가 뭐 회식할 때 돈을 더 냈다던가 그렇게 해서 긁은 돈에 저희 생활비 카드에서 쓴 거는 최소한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줘야죠. 근데 이제 그 카드가 한도가 다 되면 저희 집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 카드를 쓰다 보면은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뭐 20만 원, 30만 원부터 그게 모이면 100이에요. 횟수가 5회 예. 이 정도 되면은 진짜 100이 되는데 그 100은 제가 내는 거예요. 추가로. 그걸 안 주고.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주고 무상하게 어떤 분이신데 안 받아가겠어요. 아니야 요즘 물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 그거 어쩌다가 도와달라고 한 번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자기가 냈다고 생색은 다 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번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매달 그랬다는 식의 매달 그거는 100씩은 그건 아니다. 아니다. 네, 네. 아내분도 지금 일을 하세요? 네, 저도 일은 하고 있는데 좀 아내분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랬죠. 맞습니다. 아내분도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예, 나는 저걸 승무원. 보고 외식비도 너무 많고 지금 그러니까 선임님이 그렇게 보시기에는 느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좀 달라졌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사실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좀 틀리게 있죠 서로. 너무 예. 기업과 다른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예.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냥 저 자료만 보고 좀 말씀을 드렸을 예, 예. 때 보험료 일단 110만 원이라고 제가 뭐 110, 생각을 120 하고 정도. 예. 했을 때 뭐 7인 가정에 100만 원, 110만 원이 그렇게 또 많은 수준, 굉장히 과하다 수준은 아니지만 200만 원은 정말 안 됐었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맞네요 그럼 지금. 예.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꼈던 점은 대부분의 가정이 지금 우리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돈이 모자라요 하시는 분들은 대출 이자 상환 때문에 왜냐면 내가 자가 구입하신 거. 근데 이 가정은 오히려 대출 이자가 적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자택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아내분이 어떤 식으로 소비 패턴 하는지는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실질적인 500만 원의 생활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두 분이 지금 대화가 같이 사는 부부지만 그냥 따로 사는 싱글처럼 살고 계세요. 아하, 그럼 그게- 돈 안 보인다 그러던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예. 걱정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12년이 됐지만 와이프가 비행을 하면서 얼마를 받는지 얼마를 버는지 몰라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버는 돈은 본인 거고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 거예요. 네. 그래서 500을 제가 주지만 본인이 버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과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니까 어떠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돈에서는 그냥 별도로 220만 원은 생활비에 카드를 쓰지만 예. 본인이 버는 돈으로 또 굉장히 많은 돈의 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 네. 오는 택배만으로는 그 판단한 결과 그렇다. 그렇죠. 택배는 이제 네. 보통
박스가 이렇게 아침 되면 이렇게 제가 쌓여 그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예.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은 정말 안 열려? 문이 뭐 하여튼 하여튼 문은 항상 뭐가 걸려 있어요. 보면은 한 번도 그냥 연 적이 없어. 박스와 비닐봉지들이 막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막 뭔지 이렇게 막 알지.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많이 오는 거냐. 아, 지금 저희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네네네. 많이 오네. 그러니까 거의 안 열리지. 매일 같이 저렇게 와요. 넓어요 공간이 문이 왜 안 근데 열려? 제가 물어봐요. 야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오냐? 그러면 이걸 다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한 5개를 그냥 다 주문을 해요. 네, 그다음에 입어본 다음에 반품해. 한 3, 4개는 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거면 좀 신중하게 골라서 이게 선택을 해야 환불할 되는데 때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입었던 거를 다시 팔고. 네. 근데 이 본인도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택배 아저씨 드시라고 뭐 초콜릿이나 음료수를 이건 자기도 자기도 민망한 거예요. 죄송하니까. 옷에 관련된 거 말고도 좀 과소비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저희 집에 예.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청소기입니다. 청소기가 한 7, 8대가 있어요. 이거 뭐야? 심한데. 저기 보시면은 자 이제 청소기들이 뭐 차량용 청소기, 이불 하는 거, 뭐 선 달린 거, 선 없는 거, 무선인 네, 거. 무선인 뭐 로봇 청소기, 지원자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저런 게 다 분야별로 있어야 되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것뿐만이 아니라 또 또 있어요? 예, 다음 다 한번 사진. 보시죠. 예. 이게 우리는 큰 기구는 없는데 저런 보시면 훌라후프도 3개가 있고요. 저게 훌라후프 정말 큰 진짜 커. 예, 그거에 똑같은 이렇게 안에 돼 있는 거. 그 기능을 하는데 왜 저게 3개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생활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 습관을 좀 와이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문제가 있다. 또 사진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저희 집에 또 냄비. 에이, 설마요. 냄비가 에이, 냄비는 뭐. 종류별로 있어야 돼요. 종류별로 있어야 되는데 참. 이 손잡이 이렇게 드는 있잖아요. 이게 왜 이래? 저희 이 손잡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요만한 냄비 있어요. 이게 7개가 있어요. 7개가. 7개요? 세 식구인데 세 식구. 네. 세 식구예요. 이게 근데 와이프가 이거예요. 또 여기 하다가 그 냄비에 기스가 나면 이게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비를 조금만 뭐 기스가 나거나 항상 저한테 그 그릇채로 거기서 수저로 퍼먹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핑계를 그렇게 되면서 자꾸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바꿀 때가 되면 바꾸긴 하는데 오래 쓰지 못해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해장국을 끓여주면 거기다가 이렇게 먹고 애기 밥 먹고 나온 거 거기다 그 기스가 나거든요. 아하. 그럼 이제 결국은 기스 난 거는 버려야 되니까 버려야 스크래치 되잖아요. 난 거. 근데 네. 저게 모아진 이유는 버리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안 버리고 스테인리스 쪽으로 이제 가면서 저렇게 조금 많아졌고 아하. 또 이제 뭐 신랑이 이렇게 선물로 받아오는 냄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또 그 냄비에 좀 예민한 편이라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또 사냐 그러는데 제가 산 건 아니고 있는데 또 사긴 했지만 제가 소비한 거는 아니다. 운동기구는요? 운동기구는 이제 좀 밀어보니까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썼잖아요. 반품은 안 되니까. 그치. 혹시 남편분이 뭘 버리면 네. 다시 주워올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도마도 기스가 나면 좀 버려야 되는데 스크래치 나. 네. 너무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안 보일 때 버렸거든요. 버렸어. 근데 재활용 갔다가 그걸 보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제가 하니까 뭘 버리는지 제가 다 근데 이게 아는데 스트레스 어느 받죠. 날인가는 쓰레기봉투하고 이게 다 싹 비워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뭐 주방이나 뭐 이런데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야, 이제는 다 탐정처럼 추리를. 제가 아내분을 보니까 네. 이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요즘 많이 감정이입이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살 때 어떤 희열 같은 걸 느끼지 않아요? 살 때.
살 때. 좀 그런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되는군요. 아니, 저도 과소비는 잘 안 하는 편인데 나도 한 번 할 때는 나도 정확하게 과소비는 안 하지. 선생님 저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아니라 살 때 너무 기쁘지 않아? 네, 만족스럽고. 아니 근데 아내분도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고 못 버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어떤 그쵸. 게? 진짜 서운했던 거는 커피 한 잔 때문에 서운한 적이 있었어요. 또 작은 거 괜찮아. 네. 근데 저는 이제 커피 한 잔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제 그걸 함으로써 되게 행복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커피를 밖에서 사 먹는데 너는 집에 있는 커피가 있는데 왜 자꾸 밖에서 그렇게 사 먹어? 다르지. 집에서 먹는 커피하고 또 다르지. 네, 네. 먹는데 분위기. 네.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서운한 거죠.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한 건가? 막 커피 한 잔 때문에 연애할 내가 땐 커피 밖에서 먹었잖아요. 먹었죠. 자기도 먹고 저도 자기도 먹고. 아니 그랬는데 그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진짜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되게 오래전 일이거든요. 10년도 넘은 일이 같은데 그럼 왜 10년이 지났니까 지금까지 그런 걸 그러니까 커피를 매일 먹으니까 먹을 때마다 매일 생각나는 먹고 거지. 매일 먹을 때마다 여자들의 생각나고.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조금만 잘못한 걸 오래 기억해. 그렇죠. 조금만 잘못한 게 아니라잖아요. 본인 마음에 못을 박았댔잖아요. 커피로. 그러니까 이것도 커피 좋아해서 커피 머신 사줬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아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그 유치원 옆에 있는 컵숍에 들려서 또 커피를 또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치원 갈 때 내려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또 희한하게 습관이 다 끝까지 다 마시질 않아요. 이게 좀 먹다가 그냥 놓으면은 제가 집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거 제가 마셔요. 저는 이게 근데 버리는 그걸 게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건데 왜 마시냐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남편분 충분히 아니 공감하는 그걸 왜 게 마셔? 집에 이렇게 커피가 남아있으면 사실 맛있진 않아요. 근데 네, 맞아요. 그냥 아까워 이거 보고 있으면. 아니 아까워하지만 있잖아. 커피 드는 사람들은요. 이걸 다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시간에 위해서 마시는 그 힘들었던 애 보내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기다리고 나오는 그 향, 그게 행복한 거지. 그 그러니까 그걸 행복을 대비해서 먹었잖아요. 먹었잖아요. 딱 이렇게 요즘 포트병이 딱 들고 나가면 포트병에. 150만 원이야. 야. 그 커피 머신.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거 있어. 커피 머신 사지 말고.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어. 커피 머신 사지 말고.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주우 씨가 생활의 여건이 돼서 돈이 많은데 500만 원만 딱 주고 네. 자기 돈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네. 남편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맞춰서 여지껏 10몇 년 동안 다 줬던 거잖아. 네, 네, 네. 그런데 와이프는 왜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남편이 전혀 모르고 네. 지금 뭔가 생활을 가정을 같이 일으키려면 남편도 와이프 수입이 내가 쓰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벌고 나는 얼마나 버는데 우리가 그러면 계획을 이 정도 소비를 가지고 요거는 저금하고 요거는 같이 쓰면 되겠다 하는 게 있지. 와이프가 얼마나 버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금하기도 힘들고. 근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 공개해서 하는 게 맞죠. 왜냐면 돈은 돈대로 내는데 남편분은 돈을 내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 모르는 그게 척한다고?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일이 확 줄었어요. 거기에 이제 또 몸도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모아놓은 돈이 혹시 있으면 그거로 이제 좀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또 수입이 줄어서 가지고 그냥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얘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게 보여요. 이게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돈을 얼마를 주고 뭐 적게 주고 많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준다면 아니 근데 저는 그거로 조금 또. 반대되는 게 지금 들어봤을 때 아내분이 조금 이해되는 게 남편분은 골프, 모임 그걸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하셨고 와이프는 이제 커피 하나 그것도 아기 데려다 주고 하나 하는데 남기든 머리에 쏟든 그런 걸 신경을 안 쓰셔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여가를 즐기시니까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고. 그때 한번 펑펑 운 다음부터는 제가 그거 가지고는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마셔요. 그래요, 그래. 네, 제가 그건 마셔요. 그렇게 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두 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 아니 너무 남의 나라고. 부부지간에는 절대로 뭐를
꼼꼼하게 따지면 안 돼요. 따지다가 꼭 일 벌어져. 그냥 그러려니 이러려니. 택배가 문이 안 열려도 오늘은 뭐 그럼 내가 근력을 청소기가 키워야겠다. 고장나서 10대가 됐건 뭐가 됐건 이건 내 팔짱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너무 따지지 마라. 그거 따지면 재미없어. 이렇게 가면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가분께서 보는 거는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은 저희는 비전문가인 저희 눈에도 보이긴 하거든요.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혼 이후에 이 돈 얘기는 사실 부부들에게 있어서 다툼의 소재가 맞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그러니까 예. 결혼 이후에 이 돈 얘기는 사실 부부들에게 있어서 다툼의 소재가 맞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지금 두 분은 사랑이 넘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의 재무 대화는 굉장히 없어 보여요. 없어.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돈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면 돈을 벌어오는 그러니까 만약에 생활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벌어왔어야 되는데 무능력한 사람인가라는 평가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막 또 생활비를 받아서 내가 가게를 챙기는 사람은 내가 무절제하게 절제력 없이 펑펑 쓴다라는 걸로 생각을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감정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이미 나는 줬으니까 너가 다 뭐 이 집을 일으키고 뭐하고 하고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되라는 방임할 권리도 없고요. 그렇다고 생활비를 주시고 나서 사실 이 집은 생활비라고 명목상은 가지만 거의 대부분 남자분의 수입이 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인식 자체가 생활비 인식은 아닌 거예요. 남편의 수입이 넘어간 인식이지. 그렇다라고 하면 생활비 얼마 썼어 감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 분이 사실은 지금 저희 소비하는 얘기만 했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래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앞으로도 지금 7살인데 더 교육 자금이나 뭔가 해주고 싶은 거 많으실 거고요. 집 지금 전세 사시면 좀 더 아이 나은 공간에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이사 안 하면서 키우고 싶으실 거고 두 분 앞으로 노후에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굉장히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두 분의 재무 대화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너 얼마 벌고 너 어떻게 썼어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총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잡자. 공동의 목표 우선순위가 부부가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차가 우선순위인데 난 집이 우선순위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정하셔서 분명히 재무 대화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그래야 제 지출이 안 되니까 한번 220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저도 좀 줄여보고 사야 될 거 좀 나중으로 밀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다고 좀. 근데 좀 티가 나지 않나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발하고 나니까 좀 괜찮나요? 아까 네, 저런 거 좀 다 예. 까발리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고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좀 불쌍하게 나중에 스포츠카를 받고 싶어요. 나 그분 알아. 그분 알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